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시가 어제 서울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최근 대구시 대표단이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돌아보고 왔는데요. 신공항과 K2 후적지 조성 전략에 어떤 점들을 반영할지 오늘 두 기자의 시선에서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대구 행복기숙사 개관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동명동호 119km 지점에서 다부 터널까지 6km 구간 정체를 보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는 성서 나들목 쪽으로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앞산 순환도로 상동교 방향으로 효명 내거리 일대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요.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대봉교 지하차도부터 차간 간격 좁히면서 침산교 나올 때까지도 서행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팔달교 위쪽으로는 도심으로 나오는 차량들 신호 앞두고 가득 몰렸다 이동하겠고요. 달성로 신남내거리에서 동산내거리 방향으로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충로 쪽으로는 현충 3거리에서 앞산 내거리 방향으로도 정체 보이고요. 청수로 쪽으로는 황금 고가차도에서 황금 내거리 방향으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오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에서 최대 20mm의 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낮에는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의 대구의 기온은 17.3도, 습도는 68%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오늘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권고로 바뀝니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백신 접종과 치료제는 무상으로 공급되고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됩니다. 코로나19로 격리하는 경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에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네, 2020년 1월에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3년 4개월 만이네요. 진정한 일상 회복을 맞게 됐다고 해도 되겠죠.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대구 시내 8개 구군 의회 의장들이 소속된 의장협의회 예산 수천만 원이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산하 구군이 없는 예산을 쪼개 십시일반으로 매년 5천만 원 정도를 이 의장협의회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마치 의장들 쌈짓돈처럼 온갖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돈을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뒷말이 나오는 건지 협의회 설립 취지부터 짚어볼까요? 예, 이곳은 각 구군 의장들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자고 만든 단체입니다. 취지 자체는 공감이 가실 텐데요. 지역 언론사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의장협의체 부담금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용처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는 안동 한 호텔에서 1박 2일로 열린 워크숍에 3,900여만 원을 썼는데요. 네. 이 워크숍 중에 강의에 할애된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동이나 식사, 관광 등 일정으로 채웠습니다. 2020년에는 지출 내역도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여비나 교통비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매달 50만 원씩 회장 업무 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쓴 내용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 2018년에는 구군 의장 추석 셀프 선물로 53만 원을 썼고 달성 구의회 의장이 책을 출판하자 그 책을 산다고 또 20만 원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안동 여행이었고요. 셀프 선물까지. 저는 근데 의장협의회 예산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지자체 예산은 관련 사무 처리에만 쓸 수 있는데요. 이건 네. 100% 지자체 예산인 의장협의체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사무와 관련이 없는 사용처가 많으니 문제 소지가 큽니다. 다만 의장협의체 부담금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없어서 보완이 필요한데요. 행정안전부는 의장협의회는 사단법인이라서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되고 행안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협의회에서는 명절 선물은 미풍양속에 따른 관례라는 다소 황당한 해명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지출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거고 부적절했던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2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이다 구조됐습니다. 소동은 어제 북구 태전동 한 신축 아파트 옥상에서 벌어졌는데요. A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하청업체 측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들이 옥상에 올라가 설득 끝에 1시간 만에 A씨를 데리고 내려왔는데요. 이 아파트 현장은 지난 18일부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집회가 이어져 오던 곳입니다. 미장이나 타일 등 업무를 맡았던 근로자 150여 명은 지난해 8월부터 시공사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6억 7천만 원이 체불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고 150명이나 돈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절박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해결이 될까요? 일단 원청업체에서는 임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인데 급한 대로 체불된 임금을 대납하고 하청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빠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오늘부터 결식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 급식 카드로 배달앱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런 용도의 대구시 비대면 아동 급식 지원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대구시가 배달앱 대구로와 협력해 아동 급식 카드로 현장 결제와 온라인 주문이 모두 가능하도록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네, 급식 카드 이용이 아주 편리해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동 급식 카드는 대면 결제만 가능해서 아이들이 사용을 꺼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또 편의점 위주로 사용하게 되고 일부 식당에서는 아동급식 카드 이용이 가능한지를 업주나 종업원이 잘 몰라서 아이들이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서비스가 새로운 해법이 될 전망입니다. 시는 한시적으로 배달료 전액 지원 쿠폰을 제공하고 이후로도 예산 범위 안에서 주문 건당 3,000원이 배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대구시가 오늘부터 동구 방촌동에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이 보호자가 입원이나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으로 발달장애인은 돌보기 어려울 때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네, 운영이나 이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센터는 남녀 한 곳씩 2곳을 운영하고 정원은 각 4명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7일, 연간 30일 이내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용료와 식비는 각각 15,000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이용료가 무료입니다.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7일 전까지 사전 예약하는 게 원칙인데 예기치 못한 상황에는 당일 신청해도 상황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가는 한 걸음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겠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시청 사이클 선수 신지은입니다. 이번에 저희 대구광역시청 사이클 팀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사이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개인적으로는 메디슨 1위, 옴니엄 2위, 개인 출발 3위라는 성적을 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즌 첫 시합이라서 되게 긴장도 많이 했지만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시합을 임했고요. 고생한 만큼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회 당일에는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합 전에 감독님과 대화로 불안한 마음을 없앨 수 있었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대구시청 팀이 연령대가 낮고 경험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팀원 모두가 서로 믿고 의지하고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팀원들이 채워주기도 하고 감독님이 이끌어주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0월 달에 제일 중요한 전국체전이라는 시합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합 전에 또 다른 시합들을 출전하면서 경험을 쌓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전국체전 우승을 위해 준비할 것 같아요. 저희 대구시청 팀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화이팅 할게요. 지역 변화를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오늘은 뉴스민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목소리가 좀 바뀐 분이 있죠. 오늘 두 기자의 시선이요. 100대 1000이 아니라 1000대 민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그리고 K2 후적지 개발 구상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대구 경북 대표단이 해외 출장 다녀온 거 저희가 여러 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민경석 기자가 동행 취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대표단이 보고 들은 내용과 앞으로 지역 개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장 다녀오고 나서부터 신공항 또 두바이식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네. 과연 이 대구 공항 후적지는 두바이가 될 수 있을까? 이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는데 양면을 오늘 한번 저는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두바이로 우리가 우뚝 섰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두바이 방식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게 공공주도형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두바이는 그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은 아닙니다. 네. 이 중동에 있지만 이 석유가 나지 않다 보니까 이 세계적인 금융, 무역, 교통, 관광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네. 이 대규모 공공개발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가 좀 유효했습니다. 홍 시장이 두바이식 개발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새만금을 두바이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부터인데 이 대구시장 선거를 나오면서는 이 대구를 두바이식으로 개발하겠다 이 제안을 한 겁니다. 다만 그동안 대구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 구체적인 면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두바이를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지난 19일 두바이에서 공공주도형 개발 방식 설명회와 두바이 공항 프리존을 좀 둘러봤습니다. 네. 핵심은 규제자유구역 조성이 핵심이었는데요. 국제 여객수 세계 1위를 기록한 두바이 공항을 거점으로 1996년 조성한 경제 특구를 일컫습니다. 그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정도면 사업자를 등록하고 공용 사무실과 거주지 등을 갖출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업 2만 5천여 개가 입주해 있고 매일 4만여 명의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6만 4천여 제곱미터의 세계 각국의 유수 기업들이 중동 물류창고를 바둑판처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각종 화물은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도 다수 입주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수온주가 43도씨까지 오르면서 피부를 찌르는 무더위였는데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공항 프리존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사무실은 시원했을 테니까요. 네, 이게 공항을 거점으로 조성한 산업단지가 두바이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국제공항과 더불어서 이 대규모 산업단지가 맞물려가는 이 경제특구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좀 없는 모델입니다. 이 두바이 개발의 핵심은 성공적인 해외 투자 유치인데 이 신속한 의사결정, 이 장기적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공항 프리존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법인세, 관세, 소득세 등 세금에서 자유로운데요. 네. 그러면서 해외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건데 이 대구 경북도 공항 주변의 산업단지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날 그 홍 시장 일행이 공항 프리존을 둘러보는 현장에서 깜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네. 두바이 공항 프리존 의장이 홍 시장에게 대구와 공항 프리존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자고 즉석에서 요청을 했는데요. 이에 홍 시장도 두바이와 대구가 협력해서 직항로가 개설되고 양쪽의 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화답을 했는데요. 프리존 같은 규제 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공항과 연결하는 도로망 같은 도시 인프라도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두바이가 금융, 무역, 교통까지 중심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교통 부분도 확충이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마 정치권과 함께 좀 협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K2 후적지랑 신공항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경제특구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칼리파나 부르즈 알 아랍 호텔 같은 랜드마크 건축물을 중심으로 거대한 관광 상업 공간을 점차 확대하는 도시계획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이게 이제 홍 시장은 시장의 밝혔습니다. 의견인 거죠. 네, 이게 공항 인근에 경제특구를 조성하게 되면 해외 기업도 많고 여기다가 이 관광객들까지 함께 유치를 하겠다는 건데 네. 뭐 이 때문에 대규모 쇼핑센터나 랜드마크 건축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2 후적지를 좀 염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 대구경부 공항 이전 지역은 군공항을 함께 쓰기 때문에 그쵸. 뭐 랜드마크 건물을 건설하기는 짓기엔 좀 네,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런 건축물을 짓는 게 이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쵸. 과연 가능할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홍 시장 계속해서 외국 자본 유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이 돈이 한두 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 계속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홍 시장이 두바이를 외치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그다음 방문지는 싱가포르였네요.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을 둘러봤었는데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도심에서 동쪽으로 2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커퓨 타임이 없어서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했고 촘촘한 항공 노선만을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노선 간 연계성이 높아서 효율적인 항공기 운영도 가능해 글로벌 허브 공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창의공항 컨설팅 이사는 처음 지을 때부터 이착륙이 수면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대구시가 24시간 공항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TK 신공항 건설 계획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네. 이는 아마도 창의공항의 자회사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됐습니다. 네, 뭐 창의공항의 경우에는 네. 민군 겸용공항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경북 신공항과 또 같거든요. 네. 이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 야간 운항 제한, 이 커퓨타임 제도를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창의공항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때문에 이 비행기가 더 많이 드나들 수 있게 되는데 네. 하지만 싱가포르는 이 도시 국가라서 땅이 좋기 때문에 공항이 이 공항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바다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내륙 공항인 대구 경북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창의공항 갔다 오셨으니까 네. 어땠는지 좀 얘기 들어볼까요? 사실 공항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출국과 입국 동선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사전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입출국 수속과 수화물 위탁을 미리 해놓고 공항에 있는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창의공항이 되게 유명한 게 주얼창이라 그래가지고 관광지로도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아마 다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K2 후적지를 수변도시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거라면서요. 네, 싱가포르 이 마리나베이는 지금 동천 후적지와 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 강을 끼고 있고 바다를 접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금호강 물길을 끌어와서 이 후적지를 한 바퀴 쭉 돌려서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네. 이 후적지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구청에서는 주민들 의견이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만약에 수변 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이 주민들이 또 반발할 여지도 남아 있거든요. 이게 홍 시장의 방향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같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방문단이 거둔 성과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두바이 첫 번째 일정으로 중동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눈닷컴과의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네. 눈닷컴은 북아프리카 권역에 걸쳐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대구 기업의 입점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시와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그 오늘 시선 한마디로 상전벽해를 기대해보자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상전벽해요? 네. 네. 저는 이번 출장 일정의 성과가 의외 부분에서 나타났다고 오. 보는데요. 네. 오늘의 시선 한마디를 하면 아살람 알라이쿰. 이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홍준표 시장이 다녀오고 나서 네. 이슬람 사원 건립과 관련해서 좀 명확한 입장을 낸 게 이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기자의 시선 오늘은 유스민 천윤길 기자,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기숙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 현장을 서하나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중구에 위치한 대구 행복기숙사는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함께한 사업인데요. 대구와 경북 소재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개관식에는 기숙사 투어와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함께 담당자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숙사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공유 주방이라는 이 공간은 지금 기숙사생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고 여러 프로그램을 대구 행복기숙사 배지호 행정실장이라고 합니다. 대구 행복기숙사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대구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금을 제공해서 만든 기숙사입니다. 총 1,000명의 학생이 수용이 가능하고 한 달에 24만 원이면 재사가 가능합니다. 대구 행복기숙사 1층에는 편의점, 택배실, 그리고 2층에는 헬스장, 세탁실, 구내식당, 3층에는 독서실, 휴게실, 그리고 4층부터는 사생실과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1층 바깥쪽에 청년시설을 비롯한 희망옷장 청년센터가 있고 2층에는 대구 테크노파크 시설이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생들 다 신청 가능하고 현재는 이제 선착순 모집이 있기 때문에 만 39세 이하 청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구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현재 선착순 모집 진행 중이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구 행복기숙사는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세가 저렴하고 위치가 또 동성로 인근이어가지고 청년들에게 접근성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렴한 월세로 주거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에 더해서 행복기숙사에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더 있는데요. 1층에 위치한 희망옷장에서는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고 청년센터가 행복그레라는 이름으로 기숙사 내에 위치해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청년센터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의 전략기획팀장 스컬리라고 합니다. 네, 저희 행복기숙사에 청년센터 행복그레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오픈을 했고요. 이 공간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구직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에서 만 39세 청년 모두에게 면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 옷장에 면접 정장을 빌리러 오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비 지원 홍보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2층에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같이 협업해서 잘 활용해 나갈 예정이고 3개 공간이 이제 막 같이 시작한 단계라서 저희가 계속 회의하고 협력하고 기숙사와도 계속 논의하면서 협력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곧 이 공간에서 그 청년들의 역량 강화 멘토링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행복 기숙사 안에 개소한 행복글에 많은 청년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주거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네요. 네, 이외에도 다양한 내부 시설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다방면에서 지역 주민 그리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행복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25살 허창영이라고 합니다. 대학생을 하면서 4년 동안 기숙사에서만 살았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은 자취를 해야 되는데 고물가 시대가 확 와닿더라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대구 행복기숙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원해서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넘었습니다. 우선 체력 단련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따로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4,800원이라는 좀 저렴한 가격에 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고, 또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분위기 전환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 행복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행복기숙사에 살고 있는지는 지난 3월에 입사해서 3개월간 살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게 된 계기로는 제가 이제 지난 12월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집에서 독립해서 따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행복기숙사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여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구 시내하고 가깝다는 점도 있고요. 자전거로 거의 한 20분 정도의 거리에서 있다는 점이 되게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행복기숙사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비교적 다른 건물에 비해서 깨끗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주변 편의시설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복기숙사가 좀 더 학생들에게 많은 복지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 행복기숙사는 선착순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 혹은 졸업생, 만 39세 이하의 대구 경북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구 행복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서하나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낮 기온도 좀 낮아졌더라고요. 어제보다 조금 낮은 기온 기록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을 보일 거라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네요. 6월 첫날 전해드린 아침의 광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